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같이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용운 시인 먼저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한용운 시인은 시인이면서 그리고 승려였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승려이다 보니 한용운 시에는요 불교 사상이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이 드러나는데 이 시에서도 불교 사상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 이따가 정리하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용운 시에서는요 일단 님이 거의 대부분 등장을 하는데 님이 부재 상황이에요. 님과의 이별 상황이고 님이 지금 없는 그런 부재 상황을 그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님 우리 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님은 화자가 사랑한 연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별한 연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로 볼 수 있냐면 아까 독립운동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상태, 즉 조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려였잖아요. 그래서 부처, 자신의 절대자, 그리고 절대자 즉 부처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교적 진리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 이런 진리 상태를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 그래서 님은 부재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될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 한번 볼게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아에다가 밑줄 그어볼게요. 이 부분 아는요 감탄사예요. 그래서 영탄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라고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화자는 임을 잃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 그리고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될 거예요. 반복함으로써. 자,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그러면 우리 여기 푸른 산빛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산에 푸르른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푸른 산빛은 밝음을 의미할 거예요. 밝음을 의미할 거고 얘는 희망을 의미할 겁니다. 밝기 때문에 희망. 자, 그러면 푸른 산빛을 깨트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그러면 단풍나무 숲은 세모예요. 왜 세모냐면 푸르름을 잃어버린 상태라서. 자, 그 푸르름을 잃어버린 상태라서 얘는 어둠을 상징할 거고 그리고 반대로 절망을 상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요. 사귈 때와 그리고 이별한 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을 때는 밝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밝고 희망차 보였는데 이거를 깨트리고 단풍나무 숲 이별 후에는 어둠과 절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둠과 절망 속으로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지금 동그라미 세모 표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중간에 요렇게 대조 표시를 해볼게요. 동그라미와 세모가 대조될 거예요. 그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떠난 상황이냐면 이미 떨치고 간 상황이에요. 이미 나를 떨치고 가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차마라고 하는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사어는 원래 차마 떨치고 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정어와 호응하는 그런 부사어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색하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긍정형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어와 호응되는 이 부사어를 이렇게 어색하게 썼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참아라고 하는 부사어는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비가 왔는데 비에 쫄딱 맞은 강아지가 있고 주인이 없는 상태일 때 그 강아지를 차마 떨치고 가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임이 화살이 떠났다고 했어요. 임은 화살이 떠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 차마 떨치고 가지 못할 만큼 쉽지 않았다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임이 화살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다. 쉬운 일이 않았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를 드러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봅시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자, 그러면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이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뭐뭐 같이라는 직유법 사용되고 있어요. 굳고 빛났대요. 황금, 빛나다 둘 다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황금의 꽃같이 굳었었고 빛났었던 바로 옛 맹세인데 이 옛 맹세를 담은 글은 뭐에 대한 맹세냐면 우리 사랑 영원하자 라고 했던 영원의 맹세예요. 영원의 맹세. 자, 그러면 이 영혼의 맹세는 지금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자, 그러면 지금 티끌이 된 것도 모자라서 차갑게 변했대요. 그래서 촉각적으로 한 번 더 그 시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즉, 이 맹세가 사라졌다. 이별했다. 자, 그러면 여기도요. 동그라미 세모에 대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2행, 3행 모두 동그라미 세모 대조가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대조를 통해서, 그래서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별의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다. 화자와 임의 이별 상황을 지금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사행으로 가볼게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자, 그러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인데 추억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인데 날카롭다라고 눈에 보이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상적 관념의 날카롭다라고 해서 구체화, 눈에 보이게 표현해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자, 그러면 이 지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침반의 지침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삶의 지침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둘 다 방향을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즉, 임과 사랑하는 것으로 내 방향을 돌려놓고는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이미 사라졌어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그러면 우리 이 행, 이 다섯 번째 행은 지금 이 시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형광펜을 쳐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 다섯 번째 행에 쓰인 표현법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뭐뭐한 뭐뭐에 뭐에 뭐뭐하고 뭐뭐한 뭐뭐에 뭐뭐에 뭐뭐하다 라고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법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님의 말소리를 분명 들었는데 귀가 먹었대요. 그리고 님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는데 눈이 멀었다 라고 모순되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설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역설적 표현이 쓰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를 좀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향기롭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는 후각적 이미지도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아까 이 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진리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진리의 말이 너무 위대하고 강력해서 귀를 먹을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이 너무 위대해서 말소리에 귀를 먹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자, 두 번째, 님의 얼굴이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눈이 멀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눈이 멀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지금 역설법이 쓰인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설법을 통해서요, 지금 이 시의 화자는 님의 절대성, 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사람이다 라는 거를 드러내요. 그래서 님의 절대성을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서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부정이니까 이 부분은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사람의 일이니까 사랑도 만날 때 미리 떠날 걸 염려하고 경계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처음 만날 때 사람은 다 이별하니까 이별하겠지? 라고 경계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경계했어도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내용 좀 이해가 가시나요? 화자에게 님은 이만큼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임과 이별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별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슬프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우리 칠판 한번 지우고 아래로 내려가서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여기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슬픔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그러나에다가 세모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이 그러나부터 슬픔을 느끼다가 이제 내용이 좀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화자의 인식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별 후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지금 화자는 이별을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던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것은, 자, 이별을 하고 눈물만 계속해서 흘리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자, 그러면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 것이 사랑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이별 후 눈물만 흘리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사랑을 깨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그러면 이 부분도 형광펜을 쳐볼게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슬프지만 이 슬픔을 새 희망의 정수리로 들이박았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무리 너무너무 슬프더라도 계속 슬퍼하지 않겠다. 그 슬픔의 힘을 희망으로 전환하겠다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 자, 그러면 앞에까지는 이별 후 슬퍼하다가 이제 희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니까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어봅시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자, 그러면 여기 만날 때에 떠날 것,
이 부분을 우리 네 글자로 정리를 해보자면 회자 정리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자 정리. 자, 그러면 회자 정리라는 거 어떤 뜻이냐면 회자,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별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난 자는 반드시 이별을 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 떠나갈 수도 있고 반드시 이별이 있다. 그리고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것도 네 글자로 정리를 해보자면 거자필반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자필반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거자,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려운 네 글자 단어들 회자 정리, 거자필반 이런 단어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단어들 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우리 아까 전에 한용운 시인이 승려여서 불교 사상이 바탕이 된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 윤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살고 있는 현생이 있으면 전생도 있고 그리고 현생 그리고 미래의 내생도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불교의 윤회 사상이 지금 바탕이 되는 부분이에요. 즉 화자는 다시 만날 거를 확신하고 있어요. 즉 재회를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이 부분도 감탄사니까 영탄법이 드러날 거고요. 님은 같지만은 우리 이 부분 형광펜을 쭉 쳐볼게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 님은 이미 떠났는데 이미 이별을 했는데 나는 아직 안 보냈대요. 겉으로 보면 모순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도 바로 역설이 쓰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님은 갔어요. 맞아요. 이별하긴 했어요. 자, 이별하긴 했지만 그치만 화자는 지금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완전 보낸 건 아니다. 즉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 재회를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설법이 쓰여요. 자, 마지막 행을 볼게요.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화자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이 사랑의 노래. 즉 화자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그러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즉 님의 부재를 의미할 거예요. 님의 부재를 휩싸고 돕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주체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재 상황을 휩싸고 돌 것이다. 즉 화자는 극복해낼 것이다. 극복 의지를 드러내요. 그러면 앞에서는 쭉 슬퍼했지만 그 슬픔에 빠져 살지만은 않겠다. 희망으로 전환해서 다시 만날 걸 믿으면서 내가 이겨보겠다 라고 하는 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지금 이 시에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시에다가 우리 좀 구조를 먼저 좀 표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지우고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구조를 보기 위해서 글씨가 지금 조금 작지만 전체 시를 띄워보았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1행부터 4행까지 이 부분을
기승전결의 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시는 기승전결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 부분은 1행에서 4행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행, 6행 부분. 지금 6행이 좀 길어요. 그쵸? 근데 2개 행이에요. 자, 5행, 6행 부분이 승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5행, 6행. 자, 그 다음에 7, 8행이 전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7행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 전 부분 7행, 8행이에요. 자, 마지막 9, 10 부분이 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승전결 중에 결 부분 9행, 10행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 시에다가 지금 좀 기승전결 표시를 해보았는데 다른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지 조금 더 정리를 위해서 잠깐 화면을 끄고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시상 전개 방식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상 전개 방식. 자, 그러면 요 시는 우리 아까 전에 기승전결 정리했듯이 첫 번째는 기승전결로 볼 수 있어요. 기승전결. 자, 그러면 이 기승전결 우리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봤는데 각각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기승전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 부분은 아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별 상황을 제시하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별의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승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별 후에 화자가 슬퍼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슬픔. 자, 그리고 전 부분은 그러나를 통해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었어요.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을 하던 부분, 이 부분은 희망입니다. 마지막 결 부분은 극복 의지를 드러내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의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상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이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그러나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제목의 의미를 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목은 님의 침묵이에요. 침묵. 자, 근데 화자는 님과 지금 이별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님이 잠시 동안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화자가 지금 님과 완전한 이별을 한 것이 아니다. 완전 못 볼 사이가 아니고 다시 만날 거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회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재회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를 침묵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님의 침묵은 중요한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님의 침묵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